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AI 투자센터의 홍우진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10월 20일입니다. 어느덧 10월 달도 이제 거래 일수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한 10일 정도 날짜로 보면 있으면 또 이제 11월이고 11월 지나면 이제 올해도 한 2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이제 그 상황인데 일단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최근 2주 동안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응하시기가 상당히 껄끄럽다라고 많이 좀 느끼실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대응 전략 짜드린 부분에 있어서 뭐 대응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결국 중요한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들이 느낄 때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짜증스럽고 아씨 주식 좀 다 팔아버릴까? 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만한 하루가 이제 오늘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전략을 그렇게 취하지 않았죠. 힘든 시장인 건 분명하다. 하지만 힘드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이제 최선의 어떤 결과, 그죠? 뭐 100% 완벽한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또 대응을 잘했다는 이야기가 좀 나올 정도로 대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살아남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이제 수익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는 오늘은 제가 아침에도 분명히 이야기 드렸죠. 오늘 장세에선 여러분들 뭐하자? 빠지면 매수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오늘은 좀 개인들마다 투자들마다 좀 많이 엇갈렸던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하루였을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나중에 가면은 진짜 크게 좀 벌어질 거예요. 오늘 판 사람은 결국 왜? 아침에 오전에 빠질 때 팔았는데 어떻게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럼 팔았는데 올라오면은 그분은 타이밍 잡기가 또 힘들어요. 멘탈도 나가고 왜? 손실을 더 보는 게 싫어서 매도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현금이 없기 때문에 물량을 줄였을 수 있어요. 어찌됐건 시장에 그런 부분들이 개인들의 어떤 물량으로 나왔고 근데 이제 결국엔 세력들이 이제 그런 물량 받아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장중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포인트를 좀 짚어드렸는데 결국에는 오늘 시장 흐름은 굉장히 조금 힘든 하루였다라는 거. 근데 결국에는 우리 입장에서 결과가 그나마 괜찮아서 좀 기대감을 가져도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상대적인데 그 상대적인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좀 벌어지는 상황이 이제 오늘이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지수 흐름 간단하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들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는 사실 공부하는 게 쉽지 않으시죠? 그죠? 지금 이 방송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장세에서는 사실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정신적인 거에 몸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데 손실이 났어. 손실이 발생하면은 다 귀찮잖아요, 사실. 그죠? 귀찮고 공부는 무슨 공부냐? 아이 기다리자 뭐.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약간 좀 차이들이 분명히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장이 안 좋을 때도 우리가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은 빠지면 기회라는 거는 지나고 보면 알지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사실 흔치가 않아요. 그죠? 정말 기회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흔치가 않단 말이야. 왜? 누군가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을 상황, 아니면 누군가는 준비가 돼 있어도 그게 본인 눈에는 그렇게 기회라고 안 느껴지면 사실 그걸 잡는 행동으로까지 옮기는데 어렵겠죠. 어렵거나 아니면 행동을 옮긴다 해도 그 열매는 굉장히 조금 적게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상황들이 와도 그 기회를 잡는 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지금 시장 상황은 확실하게 개인들이 털리니까 그러니까 장중에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좀 짚어드리잖아요. 상황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다. 그죠? 상황이 어떻고 이런 상황 오늘 지금 상황은 뭐 어때서 어떻고 개인들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장세에서는 웬만한 개인들 내공 있는 사람 아니면 다 털려요, 여러분들. 털리거나 아니면 매수하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결국에는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즉 자신감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 자 지금 보면 오늘 지수가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어요? 박스권이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코스닥 지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근데 사람이 마음이 참 그래요. 오늘도 아침에 이제 반짝 올랐다가, 자 보시면 반짝 올랐다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양봉이니까 이제 양봉인 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11시 37분.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점심시간이에요. 오전장은 이 정도 마무리 됩니다. 식사하세요. 라는 어떤 여러분들 멘트를 써드리는 이제 그 시간이 이제 11시 30분에서 뭐 40분 사이인데, 그때만 해도 지수가 아주 그냥 꼬꾸라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갈등이 많으셨을 거예요, 사실. 왜? 오늘 최저점이에요. 2.2%까지 급락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2.2%지 연속적이잖아, 사실. 그죠? 8일 연속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8일 동안 지수가 밀린 거고, 특히나 고점에서 밀린 게 거진 8% 정도예요. 그럼 지수가 8% 빠지면, 지수가 이제 8% 밀리잖아요. 종목은 암만 못해도 15%에서 30%까지 밀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갖고 있는 종목은, 그러니까 비중 상관없이 갖고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 뭐 마이너스 15%에서 30%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럼 사람이 이게 빠지고 있는 와중에는 이게 전저점이 깨질 것 같거든요, 사실. 전저점이 깨질 것 같아서 나 현금 없는데, 현금도 없어. 그 다음에 손실이 더 커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 저점이 깨지면 급락이네. 왜? 차트는 또 배웠기 때문에. 어디서 이제 기술식 분석은 좀 배우셔가지고, 야 전저점이 깨지면 급락이야. 그러면 전저점이 깨질 것 같으니까 나는 여기서 현금이 없으니까 좀 팔아야겠어. 내지는 손실이 더 극대화되는 게 싫어서 팔아야겠어. 내지는 그냥 손실이 더 극대화될 것 같은 심리 때문에 파는 거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 뭐예요? 결국 투매예요. 투매라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발생을 했을 때 오늘 뭐야? 시장이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거죠. 사실상. 근데 결론만 여러분들 보면은 오늘 그냥 전저점 지지했네라고 보기에는 장중에 계속 보고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힘드셨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지? 왜 현금도 많이 없지, 갖고 있는 종목은 빠지지, 근데 보니까 왠지 막 미국 대선 불안하지, 보니까 외국인 팔지, 전저점 깨지면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팔고 나니까 어떻게 돼?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결국에는 털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털리지 않았죠. 그죠? 우리는 여기서 뭐 했다? 매수했죠.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만큼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큰 여러분들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왜? 털리고 지금 오늘 반등이 지금 플러스까지 돌렸잖아. 그럼 마이너스 2.2%가 어디예요? 플러스까지 돌렸으면 2.5% 올라온 거거든. 그럼 2.5% 올라왔으면 종목별로 변동성이 엄청 난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지가 됐네. 지지가 됐으니까 뭐야? 반등이 나와야지. 그죠? 박스권이 지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이렇게 지금 지지가 좀 되고 21선 여기 지금 보시면 수렴돼 있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최근에 보시면 코스피 많이 안 밀려요. 코스닥이 그냥 죽어라 패는 거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많이 안 빠져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만 보시더라도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개인들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지금 코스닥을 찍어 누르고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을 찍어 누르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휘청휘청할 정도로 흔들더니 결국에는 오늘 땡기더라. 근데 그 땡긴 주체가 누구예요? 결국 외국인이잖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 오늘 400억 매수, 코스닥 900억 매수, 기관들 2600억 매수, 기관도 막판에 어떻게 매도를 줄이더라라는 거죠. 외국인들 선물 매수는 유입됐는데 아까보다는 3천억 정도 매수해서 어디 1,400억으로 매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끝나기 전에 왠지 불안감에 여러분들 개인들이 항상 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시장을 보는 안목을 기르려면 진짜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진짜로 요거 하나 차이가 굉장히 큰 건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했는가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 왜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정작 당사자가 기회를 못 잡으면 그거는 거짓이잖아. 근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놓고 오늘 진짜 기회를 잡았어요. 우리가. 그죠? 아침에 자리 내려오면 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사겠습니다. 샀는데 바닥이야. 오늘 같은 상황에서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큰 수확인 거지. 왜? 누군간 털릴 수 있는 자리고. 그죠? 누군간 이미 털렸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들이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면, 오늘 이야기 나눠볼 게 이 부분이에요. 코스피 코스닥이 매수 시그널이 나왔어요. 보조지표예요. 사실 보조지표만 한 가지만 보고 매수했다 이건 아니고 참고할 게 여러분들 굉장히 많아요. 환율 봐야 되지, 그 다음에 수급 봐야 되지, 보조지표 봐야 되지, 그 다음에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떤지 봐야 돼. 정치적인 부분도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의 이슈 있죠. 얘는 호재가 있냐 없냐, 이 부분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부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게 지금 종목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 저점 매수가 우리가 들어갔고 발생이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10월달 매수를 계속하고 있어요. 사실상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한다. 그러니까 항상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주식은 기본적으로 돈 벌려고 하잖아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똑같아.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물량을 싸게 잡아서 어떻게 비싸게 팔아야 돼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거든.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싸게 잡고 있어요. 왜? 빠질 때마다 물량을 사요. 하지만 땡기지 않아요. 이제 그런 어떤 전략들. 그 다음에 기관 수급이 개선이 되는 징후가 포착됐다.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나왔는데, 다른 거는 여러분들 다 후행적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적어도 우리가 동행하는 어떤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 볼 테니까 한번 좀 볼게요. 자, 일단 지금 중요한 게, 자,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우리가 항상 이제 느끼잖아요. 개인들이. 한계점은 왜?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손실나고 있으면 그 돈이 더 까일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현실에선. 그지? 내가 지금 빌려서 하면 더더욱 그 불안감이 커지는 거예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적으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이 정도 났는데, 내가 손실이 더 커질 것 같아. 잘라야죠. 그게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세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에 취약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흔들어 제끼면 털린다니까? 흔들어 제끼면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털려요. 흔들어 제끼면 털린다고. 왜 털립니까는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심리 고스란히 그냥 누군가는 실행에 옮겼다고 생각하세요. 나 이거 팔아야 되는데,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불안한데, 그걸 느끼신 분 계시죠?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방송 듣는 분들. 그치? 근데 그 심리를 느꼈어. 실행에 옮겼어. 팔고 보니까 어떻게 반등이죠. 그거를 기가 막히게 세력들은 노린 거예요. 왜? 느끼는 게 다 비슷하거든. 개인들이. 그죠? 그러면 거기서 누군가는 털렸어. 진짜 징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은 안 팔아요, 여러분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돈 많은 사람들은 꼭 안 망할 기업으로 장추한다는 말이지. 뭐 그런 사람이 그렇다 치고, 그래서 개인들의 한계점이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건데, 그래서 시세에 취약한 건데, 그래서 자꾸 막 흔들어 제끼는 거죠.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지표에서 나오는 그 부분만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제가 아까도 장중에 이야기 드렸지만, VIP 가족분들께도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사실. 보조지표라는 게 있어요. 보조지표. 우리가 이제 보조지표가 있는데,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이제 시그널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보통 동행해야 되거든요. 어떤 지수 방향성과 그 다음에 어떤 강도는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강도는 점점 세져야죠. 근데 이게 지수는 올라가는데 강도는 약해진다. 이거는 뭐야? 반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 빠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수가 이렇게 밀리는데 지표가 점점 세져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전환 시그널, 그러니까 반전 시그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전 시그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세요. 지수는 전저점까지 내려왔죠. 그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지표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저점이 높아져 있죠. 그죠?
이때는 요만큼 내려오더니 이때는 요만큼 올라가 있네. 이거를 우리가 다이버전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화면, 화면 잘 보이시죠? 이렇게. 요거를 좀 내려야겠다. 좀 내리고 요렇게 보면 좀 명확해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은 이 지금 지표도 여기 있어야 돼요. 이만큼 있어야 된다고. 수평이 되게. 왜 이것도 수평이죠? 이것도 수평이 돼야 돼. 그러면 그건 뭔데? 등가라 그래. 등가 가격이 같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 시그널이 아무 시그널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전저점까지 내려왔는데 얘는 지금 뭐야? 저점이 높아지네. 이거는 뭐야? 전환. 그러니까 반전 시그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이버전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나왔다고 매수하세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사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몇 가지의 어떤 증거물을 계속 우리가 취합을 하는 거지, 사실. 하나 때문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고 이 정도면은 들어가도 되겠어. 특히나 시장이 빠질 때는 왜? 우리가 뭐 한 발 남았다. 그죠? 아저씨 영화 보면은 이제 나오죠. 원빈이 하는 대사 있죠. 한 발 남았다. 근데 현금이 진짜 많이 그러니까 없으면 좀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현금이 한 10에서 20% 정도 있으면 이 현금을 여러분들 최대한 신중하게 쓰고 그 신중하게 쓰는 상황에서 진짜 좋은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으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왜? 어차피 지수가 돌아가야 종목들이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상 20%만 여러분들 매수 잘해도 올라갔을 때 이거 뭐 차익하고 어차피 다른 것도 갖고 있는 것도 뭐예요? 올라올 거 아니에요? 지수 올라가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장이 빠질 때는 이것저것 모아서 신중히 분석을 해서 그거를 이제 탁 매수를 해야지.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잘 쉽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금이 20%란 얘기는 주식 비중이 얼마예요? 80%는 얘기잖아. 그럼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손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그죠? 현금은 20% 오케이 있어. 근데 난 주식이 80%야. 그러면 80% 주식이 손실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거나 아니면 수익이 줄어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손실이 이거마저 다 쓰면 커질까봐 뭐해? 20% 중에서도 5%밖에 안 쓰거나 10%밖에 안 쓴다고. 중요한 자리에서. 원래 여러분들 물타기의 진짜 정석은 뭐냐면 5% 물타기를 하는 거 아니라던데요. 물타기를 잘해야지. 이상하게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그죠? 저는 물타기 굉장히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한 번에 많이 사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대응할 때는 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물타기도 즐겨하고 불타기도 좀 즐겨하는 편인데 중요한 거 5% 샀어.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더 싸지면 여러분들 10% 사거나 최소한 5%를 사야 되는데 개인들은 매매를 잘못하지. 10% 샀어, 20% 샀어. 그러면은 물타기를 어떻게 해? 20%산 종목을 5% 사. 이거는 여러분들 단가 낮추기도 안 되고 애매해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매수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럴 거면 차라리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물타기는 뭐냐면 내가 5% 샀어. 10,000원에 샀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종목이 9,000원까지 내렸어. 그럼 5%만큼 사거나 10% 사야 돼요. 그래야 단가가 확 낮춰지지. 그래야 바닥 찍고 올라갔을 때 뭐예요? 수익금이 극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들은 반대로 움직여. 왜? 불안하거든, 사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금이 20% 있었어. 근데 주식이 80%이기 때문에 이 주식은 뭐야? 손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죠? 손실일 가능성이 높으니 당연히 이 현금이 있더라도 이거를 질르질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질르지 못하니까 티가 안 나는 거죠, 여러분들. 왜?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래요.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려면 결국에는 실력이 좋아야 되거나 진짜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되는 거지. 자, 어찌됐건 지금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시그널을 분석을 해도 마음이
그 따라가지 못하면 또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이버전스 그래 홍 전문가님께 배웠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다이버전스 그냥 개인 투매 나왔는데 나는 왠지 매수를 못할 것 같아. 아니 못하겠어. 그러면은 그거는 결국에는 분석 잘 해놓고 여러분들 어떻게 기회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다른 게 뭐냐면 자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여기서도 지금 봐봐요. RSI라고 하는 이제 지표가 있습니다. RSI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요게 지금 여러분들 보조 지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실. 보조 지표가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2019년도에도 요 구간에서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RSI가 과매도권으로 넘어갔을 때는 뭐 했어? 반등은 나왔어요. 그죠? 반등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팔행위로 넘어가니까 반등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금 2019년 말에도 한번 들어갔다 반등 나오죠. 그 다음에 올해 초에도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3월 달에 시그널이 나왔죠. 시그널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죠. 시장 빠지면서 이렇게 내려오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뭐랑 반대지 이건. 그죠? 다이버전스가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지금 그 다음에 어디 8월 달에 지금 매수 시그널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나왔다가 지금 어떻게 오늘 올랐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사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들 봐봐요. 몇 번이에요? 1년에 지금 3-4번 나올까 말까예요. 올해도 지금 뭐야 3번밖에 안 나왔어요. 10월 달인데 작년에도 지금 3-4번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보조 지표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들 뭐예요? 이 보조 지표만 나오길 기다려? 그리고 매매 안 해? 그러진 않으시죠. 그죠? 이 보조 지표가 나올 때까지 나는 매매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개인들이 있냐고. 투자자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그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지표가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1년에 3-4번밖에 안 돼. 그럼 뭐 이 시그널대로만 매매를 한다고 하면 매매를 3-4번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기다리는 것도 바보고 사실 그것만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부분 다이버전스 나오지 그 다음에 요 시그널 나왔지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의 뭐 투매 나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합해 가지고 이 자리에선 그래도 눌리긴 하지만 물릴 자리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조 지표는 이렇게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거지. 어느 하나 시그널 나왔다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놓고 보고 이게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몇 가지가 그러면은 매수 시그널을 보여준다면 그때 여러분들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도 얘기 드렸지. 815. 자, VIP 가족분들은 다 부분이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시황글도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뭐 계시겠지만, 자, 봐봐요. 여기. 코스닥 기준 815 이하에서는 저점 매수 기회입니다. 요거를 몇 시에 드렸어요, 여러분들? 8시 55분, 57분, 요때 드렸잖아. 그러니까 장 전에 제가 항상 시황글에 써서 드리잖아요. 그죠? 요때 나갔어요. 뉴욕 증시 급락했습니다. 근데 우린 뭐 하겠습니다. 저점 매수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815 이하에서는 저점 매수 기회. 그러면 저점 매수 한다니까 아침에 우리나라 지수가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반짝 올랐죠, 잠깐. 그러니까 개인들이 꼭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못 기다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봐야 돼. 자, 지금 보면 아침에 요이 땅 시작했죠. 시작하고 반등 나오지. 야, 홍 전문가가 매수라 그랬어. 나 샀어. 저 샀는데요. 또 이런다. 그게 무슨 전략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매매해놓고 여기서 지금 사놓고 막 밀렸을 때 손실나면 제 탓에 그때는 나중에 전략대로 움직이지도 않아놓고서는 어떤 부분인지 이해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분명히 기다리자 그랬고 분명히 기다리자고 말씀드렸죠. 왜? 개인들은 여러분들 요때 이제 시작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밀렸으니까 뭐예요? 조금이라도 싸게 잡는다고 조금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 왜? 그때부터 반등 나올 줄 알고. 웬걸? 개인들이 샀지. 물려버리잖아.
이런 매매하는 개인들 분명히 있다니까. 이거 너무 정확해서 제 얘기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봐봐요 여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이고 왜 이래. 자,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저를 처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VIP 가족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여러분들 그 VIP 가족분들은 잘 들으세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저 더 잘 들으셔야 돼. 왜? VIP로 오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집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봐봐요. 9시 8분에 그지? 9시 8분이면 요쯤 되겠네. 그죠? 지수 빠르게 회복하여 종목 받는 그림 나옵니다. 그렇다고 추격은 안 하겠습니다. 매수는 전략대로 눌리면 살게요. 아니면 보유 종목 홀딩. 뭐야? 눌리면 사고 아님 말고지. 오른다고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갖고 있는 종목이 있잖아. 그죠? 갖고 있는 종목이 있잖아. 그럼 그 종목 갖고 뭐 하겠다? 나는 손실을 축소시키거나 매수를 그 수익을 확대시키겠다. 그 전략이지.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야 될 자리에서 좀 참고 살 자리에서 사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 종목 분석이죠.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그러니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분석은 당연히 기본이겠지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나와요. 11시 25분에 여러분들 문자 드렸습니다. 빠지는 종목이 90%에 육박을 합니다. 그죠?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사실상 지금 새로운 분들보다도 지금 VIP 카톡 리딩 받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집중해서 들으시면 돼요. 자, 대부분 다 빠진다. 오히려 저점 매수하기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니 그 기회 최대한 살리고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실 기회를 11시 25분에 했어요. 그러니까 요때 시장이 빠질 때 여러분들 뭐 밥 먹자 그런 거예요. 빠지면 우리가 기회를 잘 살려보겠다. 그러고 나서 지금 불과 몇 분 안 있다가 여러분들 지금 종목 시그널 나가는 거예요. 사실상. 그죠? 신규 추천에 추가 매수 YG엔터 41,900원 이하 비중 얼마? 10에서 15%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물량이 있으니까 뭐 계속적으로 매집을 한 거지. 근데 총 얼마? 10에서 15%. 그러니까 오늘 처음 사는 사람은 뭐 10에서 15% 사셔도 된다는 얘기고, 기존에 매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5% 추가해서 비중을 이렇게 맞춰 놓자라는 전략이죠. 그게 몇 시예요? 11시 36분입니다. 그죠? 11시 36분. 자, 근데 오늘 지수 보니까 11시 37분에 저점 잡았네. 매수하고 뭐 그때부터 반등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시장이 폭락합니다. 장이 저점이 깨질 것 같아요. 누구는 이 자리에서 손절하고 누구는 투매 동참하는데 누구는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여러분들 과연 뭐예요? 사실 분석력이 차이고 경험의 차이니까. 분석의 차이고 경험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갖고 있는 종목 들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해서 뭐 했습니까? 오늘 어제보다 수익 봤지? 그죠? 수익 봤잖아요. 근데 누구는 오늘 손절해서 손실 났습니다. 그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누적해서 쌓이면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되죠. 당연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당연하지. 김연아가 여러분들한테 스케이트를 알려줘도 김연아처럼 여러분들이 타실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그죠? 타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포인트 감이라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래서 반등 시그널이 나왔다는 얘기죠. 반등 시그널이 나왔고 그게 오늘 첫 번째로 작용을 한 거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될 건 뭔데? 반등의 강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자리에서는 반등의 강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최저점에 매수를 했고 종목을,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종목을 결국에는 털리지 않고 회복을 시켰는데, 이제는 여기서는 반등 강도를 봐야 돼요. 사실상 반등 강도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기준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380
2380짜리를 못 넘어가면은 추세가 완성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 어떤 추세요? 수렴이. 예. 자, 지금 보시면 수렴 패턴 길게 보겠습니다. 수렴이라는 건 결국에는 요렇게 되는 걸 수렴이라 그래요. 그죠? 여기서도 수렴 보이고 어떻게 급등 나왔죠? 수렴 보이고 급등 나왔죠? 그죠? 여기는 근데 이제 박스권이죠?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어떻게 수렴 보이고 반등 나왔죠? 예.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제가 지금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수렴 패턴이나 박스권이랑 여러분들 의미는 똑같아요. 왜? 박스권도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그 다음에 반등이든 하락이든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수렴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으로 쏠리고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렴, 반등, 그 다음에 밑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 양봉 나왔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악재는 많이 나왔는데 그 악재를 어떻게 해? 다 흡수했어요, 사실. 양봉이네? 그러면 위로 여러분들 2380짜리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 최소한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타나는 얘기는 이게 뭐 뚫릴 수도 있겠네요. 네,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뚫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봤을 때는 그때는 뭐가 발생하겠어? 호재가 발생하겠지. 예. 그러니까 차트만으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차트 보고 어디까지 고점이고 저점이 어디고 막 일맥균형표 표 열어놓고 여러분들 매매하는 거나 뭐 설명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파생 상품 옵션이나 선물하는 분들 요즘에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매매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요즘에도 있긴 있더라고. 고점이 저점을 잡고 저점이 고점을 잡고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고점 저점을 잘 잡으면은 사실 시장에 있는 돈 다 벌었어야 되는데 이미 그렇진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차트가 보여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 드려요. 하지만 이렇듯이 중요한 시그널 그 안에서도 뭐 개인 투매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개인 투매 개인들이 겁먹어서 팔 때 이런 어떤 시그널들이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매수 시그널들이 나오면 그때는 비중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지는 진짜 저는 현금이 없는데요. 그럼 그 사람은 버텨야 되는 거고. 예, 최소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강도를 봐야 되는데 2380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화요일이죠. 내일 수, 목, 금까지 어디 2380을 터치하거나 안착시키면 오히려 신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수는요. 그러면 지수가 코스피가 신고가 나면 뭐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명확하지? 그죠? 항상 말씀드리잖아. 제가 업종은 오늘 아침에도 업종 이야기 드렸잖아. 뭐 신재생이랑 자율주행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신재생 많이 올랐죠? CS 윈드 볼까요? CS 윈드 뭐 상강 MNT CS 베어링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뭔가 좀 차트 모양이랑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CS 윈드가 오늘 96,000원이에요. 104,500원이에요. 아까 제가 YG 저점 잡았을 때 여러분들 이 종목을 만약에 샀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몇 프로 수익이에요 이거? 7, 8% 그냥 오늘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수 박스권이죠? 이 종목도 뭐예요? 박스권이에요. 지수 올라가면 신재생은 무조건 간다고 보셔야 돼요. 사실 지금은. 신재생,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기타 등등등등등등 제가 이 시간에 모든 종목들을 다 나열해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국에는 단타랑 장기 투자랑 같이 할 수 있는 업종으로 저는 사는 게 지금 좀 맞는 것 같거든요. 자, 어찌됐건 지금 뭐 유니퀘스트 자율주행이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 좋은 종목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은 살 종목이 훨씬 많아요. 왜? 싸진 종목이 많으니까 사실. 자, 어찌됐건 이번 주 금은 우리는 뭐예요? 저점을 잘 잡았으니 이제는 목표치는 얼마? 2380. 근데 우리 장 끝나고 지금 나삭 선물 더 올라가죠.
예. 그럼 2380인데 이 자리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지금 미국이 밀렸어. 그래서 오늘 올라간 게 내일 다시 토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냥 매도해서 현금화를 만들고 다시 우린 봐야겠지요. 그건 물론 아쉬움이 있겠지만 흐름이라는 거, 대응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 대선은 누가 될지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왜 4년 전에 워낙 트럼프가 안 될 거야 라고 봤던 인물들이 많은데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바이든이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국민들이 현명하게 한번 경험해봤으니 야, 쟤 못 쓰겠어. 바이든 뽑아주자. 이렇게 그냥 이런 분위기로 계속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분위기가 바뀔 건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4년 전과는 흐름은 확실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명확한 것 같아요. 뭐가?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죠. 왜? 미국이 여러분들 세계 최대의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슈퍼파워가 왜? 군사력 조치, 금융, 그죠? 그 다음에 식량, 그 다음에 의료 시스템. 이 하나, 어느 것 하나 빈틈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불명예를 안고 있잖아. 확진자 계속 증가되고 있죠. 사망자 늘어나고 있죠. 노인들이 지금 불만이 많아요.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 이거죠. 정책을 제대로 못 썼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더군다나 장까지 밀려버리면 야 이거 주식시장 빠지면 그러니까 장이 밀리면 여러분들 왜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집값 떨어지면 뭐예요? 정부 욕하잖아. 그죠? 이번에 대주주 요건 3억 정부 욕하죠. 잘한 건 잘했다 하고 못한 거는 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지 사실. 3억 대주주 요건은 말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것들이죠. 실질적으로 내가 먹고 사는데 영향을 많이 끼치는 정책들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즉 시장에 많이 밀리거나 하게 되면 뭐 당연히 누가 표를 받겠습니까? 상대편이 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가뜩이나 꼴배기 싫었는데 꼴배기 싫은지 또 하네 이렇게 돼 버리면 어떻게 표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고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으로 볼 때. 근데 이제 민주당이 오히려 이제 그거를 역이용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자기들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부양책이 통과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규모 차이거든. 2조 2천억 달러, 1조 8천억 달러. 민주당에서는 많이 하자고 공화당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적게 하자예요. 근데 똑같이 하자잖아. 그죠? 국민들을 위해 쓸 거 아니에요? 결국에? 둘 중에 하나는 통과되겠지. 근데 결국엔 부양책이 통과될 거예요, 여러분들. 모질라 시장이 막 미친듯이 흔들려. 그럼 나중에 또 부양책 쓴다고 하겠죠. 그럼 그때 뭐? 시장이 안정이 되겠지. 항상 있어왔던 레파토리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여러분들 큰 악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시간이 끌리니까 짜증나지만 오히려 이럴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저점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분들은 긍정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그러니까 꼭 시간과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꼭 오래 걸릴 겁니다에 대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그렇게 먹고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오늘 저녁까지예요. 펠로시 하원 의장 여성분 많이 보셨을 건데 오늘 저녁에 이제 나오거든요. 미국 넘버 3입니다. 트럼프 부통령 그 다음에 하원 의장이 넘버 3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싸움을 계속 하는 거지. 야 우리 안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그러면서 지수 빠지면 어떻게 해? 누가 좋아? 민주당이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누군가는 또 민주당 꼴보기 싫어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부양책 때문에 빠지는 시장이다라면 통과가 될 거고요. 불복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당장에는 불복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하게 흘러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결국에.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도 지금 고점 돌파를 앞두고서 뭐 쉬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유지가 되고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고, 그럼 저금리 기조가 여러분들 유지가 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수익률 게임은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거는 분명히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뭔가 불안하고 우려감이 있지만 결국엔 그 또한 잘 넘어갈 것이다. 이제 요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결국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고요. 오늘 지지 받은 것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단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는 뭐 올라갈 수 있는 업종 종목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주는 2380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우리가 수익을 좀 기대하자,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좀 더 계속적으로 해드릴 텐데, 요즘에 워낙 볼 게 많고 개판이라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현실에서 조금 적용시키거나 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은 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전략 종목 등록을 해야 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제대로 보고 우리가 이거를 저점에서 기회로 활용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신 거예요, 사실상. 이 방송 듣는 분들은. 그죠? 그러면 이제는 뭘 사야 될까? 이제는 뭘 사야 될까?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는 뭘 사야 될까? 자, 알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알파를 오늘 이 시간에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플러스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각자의 어떤 담당자 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아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알파의 장점은 제가 이제 첫 번째는 뭐예요? 말 그대로 감정 배제예요. 감정 배제. 오늘 같은 경우도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를 못했어. 왜? 무서워서. 그건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죠? 사야 될 자리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팔아야 될 자리에 팔고 사야 될 자리에 산다고. 자, 두 번째. 대신해 준다. 대신은 뭐예요? 내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장중에 일이 있어서, 장중에 뭐 늦잠 잘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장중에 무슨 진짜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장중에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준다. 이 장점 두 가지 크게 보면, 그죠? 요 부분에 있어서 알파의 어떤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실 텐데, 자, 이제 중요한 건 요거를 이제 어떻게 세팅하고 이런 것들까지 제가 요 시간에 알려드리진 않겠어요. 단 종목에 대해서 전략 등록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전략 종목이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뭐 확률 높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를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언제? 3월 달이에요. 근데 이게 반등 없이, 반등 한번 주고 그냥 계속 빠졌죠, 여기서. 2300이었던 지수가 1400까지 앞자리가 바뀌다 못해 아주 그냥 2300이 1400 됐어요. 그럼 1000포인트가 작살났어. 그러면 한 3-40%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3-40% 빠지면 종목은 웬만하면 반토막에서 그 이상 밀려요. 70% 이상 밀리는 거예요. 진짜로. 예. 이때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이 나 다시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저는 꼴드백이 싫으니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근데 분명한 건 뭐 많이 빠지니까 많이 올라요. 그죠? 많이 빠지니까 많이 올라. 여러분들 그거에 비해서 이거 지금 많이 빠진 거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지? 근데 종목별로 지금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 그 다음에 앞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돈이 엄청나게 몰릴 섹터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돈이 엄청나게 몰릴 섹터들이 있다고. 그걸 우리가 언제 매수해야 돼? 지금 매수해야지. 언제? 박스권 돌파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 박스권 넘는다고 보거든요. 자, 쉽게 설명드리지만 우리나라가 반드시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급등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전 세계에 돈을 많이 뿌려. 어디? 미국이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 보면 세력이라 그러잖아. 그죠? 세력들이 주가 띄워서 결국 누구한테는 물량 넘겨요? 개미들한테 물량 넘기잖아. 우리나라도 똑같아. 한국이라는 게 하나의 종목이다라고 보면 우리나라 증시도 어떻게 급등시켜서 결국에는 물량 넘기고 지들은 뭐해? 팔아먹으면 그뿐이에요. 그걸로 돈 버는 거지. 누가? 외국인들이. 그걸 잘하는 게 미국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뭐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대만이든 홍콩이든 중국이든 그러니까 그 짓거리 많이 하기 위해서 자꾸 중국에 니네 금융시장 개방하라고 압박을 넣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진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서 뭐 지수 올라가면 좋은 거 없는데 계속 왜 올라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매매 안 할래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돈 벌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대선 관련주가 여러분들 좋아서 올라가요? 정치 테마 관련주가 좋아서 올라가? 지나고 보니까 저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죠? 왜 올라가? 그냥 좋은 것처럼 그냥 포장이 되는 거라니까. 시세가 나면서. 그걸 뭐 우리가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니면 뭐 세력주, 뭐 잡주. 근데 우량주도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결국에는 내년에 저는 아니면 빠르면 올해가 될 수도 있지만 내년에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만 올라가냐? 그렇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한 번 슈팅이 나올 구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슈팅이 나올 거를 우리가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결국에는 큰 어떤 산업의 성장이 있을 만한 거 한 가지 내지는 뭐 두세 가지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즉 장기 투자와 뭐 단타 섞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아갈 건 모아가고 단타할 건 단타 치고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장은 왜 올라가?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큰 수익을 보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외국인 지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40% 칩시다.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1600조? 1700조? 그러면 평가금으로 갖고 있는 외국인 지분이 그냥 단순 계산으로 보면 한 600에서 얼마? 700조 정도 돼요. 600에서 700조.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평가금이 10% 올라가면 얘네들 얼마 수익 나는 건데 60억에서 70조 수익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계산해 보신 분들은 많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래서 주가를 띄워야 되는 이유 자체도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 근데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돈이 퍼져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뭐 준비를 하자. 이제 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종목 이야기, 전략 종목 등록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재생은 아무래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대륙별로 봤을 때 여러분들 신재생은 어쩔 수 없어요. 투자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기후가 많이 변화된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게 우리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없어지는 국가들도 생기고 인류가 멸망할 수도, 그러니까 멸종된다.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탄소가 계속적으로 지구에 쌓이다 보니까 온실 효과가 가속화되고 있거든. 근데 쓰는 게 지금 점점 많아져 사실. 차는 많아지지, 태우는 것도 많아지지, 여러분들 고기 많이 먹지, 그죠? 그러면서 지금 탄소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온도는 빠르게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인간은 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즉 신재생 쪽으로 투자는 지속돼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새로운 곳에,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곳에 투자가 되고 그 투자된 걸로 뭐 일자리 만드는 거예요, 그거 사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해상 풍력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은 여러분들 선파워라고 하는 태양광 종목, 그 다음 내지는 뭐 지금
풍력 관련주나 태양광 신재생 관련주들이 우리나라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고점 라인에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만 최근에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는 좀 기회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43,500원 가겠습니다. 하나솔루션 43,500원. 자, CS 윈드 103,0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103,000원. CS 윈드 103,000원. 자, 지난번에 진성TC라는 종목 이야기 드렸어요. 두 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두 번 이야기 드리고 아마 매도가 안 됐을 거예요. 왜? 지수가 밀렸으니까. 매수되신 분들은 아마 손실이거나 거의 매수가 근처거나 하실 텐데 진성TC 다시 매수할게요. 11,200원 11,200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 좀 더 사셔도 좋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시겠죠? 11,200원 이렇게 좀 가시고, 이거는 이제 수소 관련주죠. 두산 퓨어셀의 자회사가 부품 납품을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세미 플란트 4만원. 오늘 한 10개만 등록하죠. 칩셋 미디어 11,700원인데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NXP라든지 얘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매출처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매출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출처가 다변해 있어서 지금 보시면 뭐 자율주행 관련주, 뭐 커넥티드카 뭐 이런 것들 내지는 지금 보시면 뭐 넷플릭스 수혜주기도 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좋은 종목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지의 고점을 넘었다가 다시 안으로 이제 들어온 건데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할 수 있을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어차피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수익을 극대화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타 자리에서 매수해서 또 단기 수익으로 수익 보고 나오는 이제 그런 전략을 취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는 거고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단기도 좋고 장투도 좋고. 그럼 장투도 좋으면 그냥 저는 끝까지 그냥 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전략 등록, 전략 매매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계속 굴려가는 거지. 회전을 시킨다는 얘기죠. 회전을 계속적으로 좀 시킨다. 그러니까 100%한 번에 수익 나는 것도 여러분들 큰 수익이긴 한데 5% 20번 이런 식으로 5%씩 뭐 20번 그죠? 아니면 뭐 그 이상. 왜냐면은 한 종목, 그러니까 장투가 왜 위험하냐? 여러분들이 못 버텨요. 왜? 내공이 웬만한 분들 아니면은 사실상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게 능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딱 지금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얼마 전에 20% 수익 봤던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갖고 있었던 거 다 어떻게 토했어요. 플러스 10% 내지는 본전됐습니다. 내지는 마이너스 됐어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세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꺾인단 말이지. 나중에 그 종목이 더 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세, 그러니까 오기 전에는 무조건 챙겨 두셨으면 뭐 현금이라도 확보해 두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오늘 쭉 빠지면 또 저점 매수하고, 빠지면 저점 매수하고, 또 오르면 또 팔고. 그런 식으로 가셔야지. 그러니까 장투하실 때 가장 취약한 시기가 지금 같은 시기예요. 아, 그때 팔 거 내가 그냥 괜히 들고 있어갖고 있는 수익 그냥 다 텄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방법을 굉장히 어떻게 확률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구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투가 불가능하다, 개인들은 절대 수익 낼 수 없다, 이게 아니라 결국 가장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자, 드림텍 13,500원이요. 제가 지금 급등주나 이런 거 안 드리지 않습니다. 한솔홈데코 요즘 잘 가지? 링크제네시스 잘 가죠? 에코바이오 잘 가지? 그동안 급등주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 나는 꼭 급등주 해야겠습니다. 요즘에 대형주도 급등주 여러분들 많이 해. 급등 많이 하잖아. 오늘 현대글로비스 20% 넘게 올랐죠? 네. 왜? 정유선이 회장 된다고 하니까 지분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자, 레고펜바이오도 지난번에 그거 했던 종목인데 아직 매도가 안 됐을 것 같거든요. 레고펜바이오 56,500원. 요거는 밀리면 삽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3개만 더 합시다. 네. 자, 원방테크 다시 갑니다. 원방테크 44,000원. 오늘은 종목이 중복이 많이 되네, 지난번이랑. 근데 매도가 아마 안 된 거일 수가 있어요. 왜? 시장이 밀렸으니까 그 종목이 차익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자, 현대공업 가겠습니다. 현대공업 8,450원. 8,450원. 현대공업은 여러분들 카시트 안에 내장돼 있죠. 기본적으로 제네시스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현대공업이. 예. 근데 현대차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 충당금 때문에 많이, 그러니까 3분기 번 거 다 토했어요. 리콜 때문에 3조 4천억인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막 6%막 5%막 급락해서 시작을 했는데 다 만회했습니다. 자동차가 확실히 지금 입지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는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대감을 심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동차 관련주는 우리가 좀 아직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모든 것들을 다 보자라는 건 아니고요. 좀 탄력적인 거, 빨리빨리 수익 낼 수 있는 거, 많이 수익 낼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보자 말씀드립니다. 자, 클래시스 다시 가겠습니다. 15,100원.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아직 계좌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사요. 계좌에 아직 클래시스 매도 안 나갔는데 어떡할까요? 더 사세요. 대신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내가 1.5% 사놓고 아직 물려있고 또 2번 사고, 그럼 또 똑같이, 그러니까 다른 전략 종목처럼 또 똑같이 근데 그러면서 점점점 늘어나는 거지 사실. 왜? 제가 추천드렸다는 얘기는 사실 이게 흐름이 좋으니까 더 갈 수 있으니까, 그죠? 얘는 뭐 조정을 어느 정도 버틴 종목이다라는 거죠. 자, 이렌텍 같은 경우도 5,900원에 다시 잡겠습니다. 이렌텍은 조금 개인차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렌텍은 인도 핸드폰 시장이 성장하면 수혜받는 종목이 이렌텍이에요, 여러분들. 왜? 중국이랑 인도랑 사이 안 좋죠.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 안 좋죠. 그죠? 근데 인도 인구가 겁나 많아. 근데 중국이 화웨이가 핸드폰을 이제 앞으로 못 만들 거예요, 당분간. 몇 달 있으면, 지금 상황이 만약에 이어진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 오포, 비포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도에서 화웨이 것 좀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렌텍도 5,900원. 그래서 배터리팩 만드는 업체인데 이것도 굉장히 좀 탄력이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좀 기대감 있고 탄력 그 두 가지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로 좀 말씀을 드리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네. 11개. 자, 오늘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오늘 요 정도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아마 장중에 보시면서 진짜 힘드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편했던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을 것 같아요. 현금 있어도 왠지 무서워서 현금을 못 쓴 분들은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금이 없던 분들은 굉장히 힘드셨을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대응을 굉장히 좀 잘 했고요. 그 밑바탕에는 철저한 분석, 그죠? 오랜 경험, 결국 실력,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실력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받은 이 상황이 정말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잡으셔서 지금 어려운 시장 같이 뭔가 잘 이끌어 가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살아남으시면 돈 많이 법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낙오되는 분들,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가 만약에 한 달 동안 연장된다고 보면 개인들, 살아남는 개인들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좀 자신감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어주시고 잘 참고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고도 좀 많이 하셨고요. 전략 종목 잘 입력하셔서 이번에도 좀 좋은 성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